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발처럼 큰 사건이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짧은 한마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주영으로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겪고 다시 일어나면서 배웠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학력도, 직함도, 환한 미소도 얼마든지 포장일 수 있지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은 다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내를 감출 수 없습니다. 혀끝을 스치는 표현과 어투, 선택된 단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림자와 빛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의 옷차림보다 말버릇을 먼저 듣습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결국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말, 운이 없다는 습관을 버려라. 어느 날 한 직원이 내 앞에서 말했다. 회장님, 저는 참 운이 없습니다. 늘 때를 놓칩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말을 평생 되풀이할 것이라고. 운이 없다는 푸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습관이며 자기 자신을 피해자의 틀에 가두는 주문이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사고방식이 닮아간다. 처음엔 위로의 말이 나오지만 어느새 내 입에서도 나도 운이 없나 봐 라는 소리가 따라 나온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살아왔다. 운이 없다. 대신 해봤나? 라고 묻는 사람이었다. 돌아보면 내 생은 매번 굴곡의 연속이었다. 트럭 장사로 시작해 속기도 했고 벽돌을 찍어 팔며 빚을 지기도 했고 수십 번 쓰러졌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운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두 다리를 묶고 시야를 가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결국 말에 반응한다. 운이 없어라는 말은 기회를 겁주어 달아나게 하고 고맙다라는 말은 닫힌 문을 다시 두드린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옆 사람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가?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를 말하는가? 아니면 일이 틀어질 때마다 운이 없었다고 탓하는가? 당신은 어느 쪽과 걸음을 맞출 것인가?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머리가 비상하고 손기술이 뛰어나 겉으로는 곧잘 될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보였다. 왜 어떤 이들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지 그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라진 순간부터였다. 능력은 재능으로 시작되지만 기회는 태도로 들어온다. 그리고 태도는 언제나 말에서 드러난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팔자가 내 길을 정하지 않는다. 내가 고르는 말이 내 길을 만든다. 운이 없다. 대신 내 몫은 무엇인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라고 묻는 태도. 그리고 작고 사소한 도움에도 기꺼이 고개 숙이는 감사. 그 두 가지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나를 멀리 데려갈 것이다. 두 번째 말, 감사가 비어있는 사람. 감사는 예의로 끝나는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고 한 사람의 생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고맙습니다를 자연스레 입에 올리는 이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다. 반대로 도움을 받고도 마치 당연한 권리를 받은 듯 침묵하는 사람들은 결국 곁이 비어갔다. 상사가 기회를 건네도 동료가 허리를 펴 도와줘도 아무 말 없는 이들 곁에서는 신뢰가 말라붙는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가치가 소진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는 곧 겸손이고 겸손은 성장이 뿌리내릴 토양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도 계산대 앞에 직원에게도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에게도 작은 고마움을 반드시 표현한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돌아서 내 길을 다시 비춘다. 반대로 감사가 빈 사람과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남의 선의를 소모품처럼 쓰고 결국 내 마음까지 지치게 만든다. 도왔음에도 모른 척 등을 돌리는 이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때의 서늘한 허전함은 단지 예절의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가 끊겼다는 신호다. 감사가 없는 터전에는 행복이 자라지 않는다. 돈도, 명예도, 성취도 모두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바로 고마움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이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오래 가지 못한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내 입에서 먼저 감사가 나오게 하자. 그 한마디가 내 주변을 단단히 잇고
내 내일을 한 겹 더 단단하게 만든다. 세 번째로 경계할 말, 불가능하다. 내가 평생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그건 안 된다였다. 젊은 날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를 들고 세상으로 뛰어든 내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내 형편에 뭘 하겠냐? 돈도 뒷배도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니?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 말들은 늘 그럴싸한 이유로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자본이 모자라서, 경력이 짧아서, 나이가 어려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그 말들은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지 못했던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언어는 감기처럼 번진다. 처음엔 흘려듣다가도 곁에 오래 두면 어느 날 내 안에서 그 음성이 메아리 친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그 타인의 목소리가 어느새 내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도전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붙잡고 이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다. 내가 배운 원리는 간단했다. 불가능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내 삶도 그 단어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의지적으로 거리를 뒀다. 대신 내 옆에는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남겼다. 한번 부딪혀보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거칠지만 따뜻한 그 말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입 밖에 냈을 때도 세상은 비웃었다. 기술도 빈약하고 자금도 빠듯하고 실전 경험도 없다고 그럴 때조차 단 한 사람, 아니 몇몇이 조용히 말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등을 떠밀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내 발을 묶으려 할 때 그들의 가능이라는 짧은 한마디가 사슬을 끊었다. 당신 곁엔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가? 매번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해보자고 길을 내는 사람들인가? 인생은 결국 귀에 오래 머무는 말의 색으로 물든다. 나는 오늘도 선택한다. 불가능을 멀리하고 가능을 가까이 두는 것. 이유를 찾는 대신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먼저 말하는 것.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그 다짐이 내 어제를 건너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의 길도 또 그렇게 열릴 것이다. 네 번째로 경계할 말. 내 탓이 아니다. 내가 평생 현장에서 가장 조심한 말이 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실수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제 책임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는 반드시 잘한다. 넘어짐을 발판으로 삼을 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곧바로 변명을 찾는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해명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 그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책임을 밀어내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배우는 문이 열릴 리 없다. 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경력이 짧아도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기회를 주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건 결국 동료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고 조직의 뼈대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크기는 성적표가 아니라 말에서 드러난다. 내 잘못이다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크게 만든다. 반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돌아보면 나도 수없이 실패했다. 배신도 당했고 공사도 중단됐고 사업이 무너진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남을 탓하지 않았다. 그 길을 선택한 건 나였기 때문이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의 키는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파도가 아닌 핑계가 내 배를 몰기 시작한다. 삶은 책임의 연속이다. 가족을 책임지고 약속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피해 다니는 이와 오래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언젠가 당신의 목까지 떠넘긴다. 결국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신뢰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새겨두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둘 것. 그들의 시계는 멈춰 있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의 발목까지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몫은 무엇인가를 묻는 순간
배움이 시작되고 길이 열린다.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에게만 다음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 다섯 번째로 멀리할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경계하는 말 가운데 특히 위험한 것이 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얼핏 들으면 성격을 솔직히 밝히는 듯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면 그 한마디는 변화를 향한 문을 잠그는 자물쇠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나 또한 강철 같은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다. 수없이 넘어지고 속고 실패를 삼키며 조금씩 단단해졌을 뿐이다. 그런데 원래 이렇다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아질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 태도가 결국 그들의 시간을 갉아먹고 가능성을 스스로 좁힌다. 현장에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른 말을 했다. 회장님,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고 고치겠습니다. 단정하고 담담한 그 고백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내밀었다. 배움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달라진다. 반면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본인만 움츠리게 만드는 게 아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꺾는다. 그 말은 사실상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바꾸지 않겠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태도 옆에 머물다 보면 용기 있는 변화조차 불필요한 위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흐른다.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고객의 마음도 바뀐다. 오직 자신만 예외라고 고집하는 이는 결국 시대의 등줄기에서 미끄러져 사라진다. 나는 오래전부터 믿어왔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는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묻는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가? 혹시 편안함 뒤에 숨어 원래의 나라는 방패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답이 흐릿하다면 바로 지금이 방향을 고칠 때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어제의 말버릇이 내일의 문을 닫을 수 있다. 당신 곁에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결함을 발견하면 조용히 고치려 드는가? 아니면 책임을 밀어두고 내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자신을 묶는가? 오래 함께할 동료를 고르는 기준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다. 변화 앞에서 어떤 말을 꺼내는가다. 나 자신에게도 기준은 같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를 버리고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1% 덜을 선택할 때 길이 열렸다. 그 작은 결심이 쌓여 내 삶을 조금씩 전진시켰고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근육이 되어 주었다. 성장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나를 바꾼다. 여섯 번째로 경계할 말.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젊은 날부터 나는 이런 부류를 수도 없이 보았다. 자기 힘으로 세우고 지탱한 것이 거의 없으면서 늘 남의 이름과 권세를 앞세워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사람들. 그들이 입에 올리는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는 한마디에는 두 가지 정서가 숨어 있다.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허세다. 진짜 실력자는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조용히 성과로 말하고 묵묵히 책임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반면 이름을 방패처럼 내세우는 사람의 결말은 대개 둘 중 하나였다.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는 깔보면서 겉으로만 웃어주는 신세가 되는 것. 나는 사업을 하며 권력자도 만나고 재력가도 만났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내 앞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서고 내 책임으로 버티고 내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었다.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라는 말은 실제로 이렇게 들린다. 나는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와 오래 섞이면 언젠가 내 이름까지 그들의 허세를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쓰이기 마련이다. 내가 믿는 원칙은 단순하다.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로 서야 한다. 남의 간판 뒤에 숨어 사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는 법도 없다. 언젠가 맨 얼굴이 드러나는 날 추락은 더 깊고 아프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인맥과 권세로만 커 보이려는 이들 곁에서는 진짜 역량이 자라지 않고 책임감도 말라간다. 반대로 이름 없이도 결과로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내일의 기준이 높아지고
약속을 지키는 근육이 단단해진다. 그러니 기억하라. 실력과 행동이 아닌 관계와 힘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드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둘 것. 그들의 큰 목소리 뒤에 남는 것은 대개 공허함뿐이다. 오늘도 나는 내게 다짐한다. 남의 그늘을 빌리지 말 것. 내가 서명한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 그리고 필요한 말은 짧게, 증명은 길게 할 것.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느냐이다. 일곱 번째로 멀리 할 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겉으로는 염려처럼 들리지만 다 너 잘되라고로 시작하는 충고 속에는 보이지 않는 독이 스며 있다. 감히 그걸 해보겠다고? 그냥 안전하게 살아. 괜한 모험은 하지 마. 이 말들의 바닥에는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를 자신의 한계 안에 묶어 두려는 마음이 깔려 있다. 젊은 날에 나도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거리를 누빌 때도, 허름한 공장의 기계 소리를 들여놓을 때도, 강 위에 다리를 그려보겠다고 큰 소리 쳤을 때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고생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것은 나를 아끼는 척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속마음이라는 것을. 그 목소리에 기대어 멈춰 섰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진짜 걱정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하겠다면 내가 힘을 보태겠다 라는 말에 담긴다. 진짜 응원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렵다. 그래도 네가 붙들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나는 평생 이렇게 배웠다. 사람의 말은 씨앗이다. 부정의 말은 의심을 심고 긍정의 말은 희망을 심는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마음속에서 뿌리내려 행동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곁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널 위한다는 명목으로 겁을 주는가? 아니면 조용히 등을 떠밀어 용기를 심는가? 인생은 결국 가까이 둔 말의 무게로 기울어진다. 나는 오늘도 선택한다. 두려움을 들려주는 친절 대신 가능성을 건네는 단단한 한마디를. 해보자. 위험을 계산하고 작게 시작하자. 필요하면 내가 옆에서 밀겠다. 그런 말이 내 어제를 건너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의 길도 또 그렇게 열릴 것이다. 평생을 돌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라 곁에서 매일 스며드는 말의 독이었다. 나는 재수가 없다. 고마움이 없다. 어차피 안 된다.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나는 힘센 사람과 가깝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이 일곱 가지는 가벼운 표현이 아니다.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못 본 척하면 독은 조용히 마음과 삶을 좀먹는다. 나는 한 원로 경영인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적이 있다. 사람을 보려면 그의 행동보다 먼저 그가 자주 쓰는 말을 들으라고. 그 말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 행동은 꾸밀 수 있지만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되돌아보면 내 곁을 떠난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책임을 미루고 불평을 입에 달고 감사가 사라졌던 사람들. 처음엔 사소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드러났다. 끝내 그들의 말이 그들의 길을 허물어뜨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곁에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입에 올리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나는 하루를 살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가? 세상은 결국 내가 내뱉는 말에 반응한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끝내 내 운명을 만든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사람은 말로 세상을 짓는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길이 거칠어도 한 걸음을 내디딜 근력이 생긴다. 반대로 안 된다라는 말은 오르지도 않은 산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눈앞의 가능성을 스스로 꺼버린다. 나는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수많은 조롱을 들었다. 돈도 없던 시골 청년이 무슨 회사를 하느냐. 강 위에 다리를 놓겠다고? 허황된 꿈이지. 그 말들은 날선 조각돌처럼 나와 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매번 나는 되물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인가? 그들의 말은 내 실패를 대신 감당해 주지 않는다. 내 고통을 나눠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기댈 곳은 남의 혀끝이 아니라 내 입에서 시작되는 다짐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타인의 평가에 배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언어에 닻을 내리는 길을. 그리고 내게 이렇게 명령했다. 막히면 뚫릴 때까지 밀어붙여라. 이 말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념이자 내 안에 오래 심어둔 가장 강력한 씨앗이었다. 오늘도 나는 귀를 고른다. 두려움을 키우는 말이 아닌 가능성을 키우는 말을 가까이 두겠다. 그 선택이 어제를 넘어 내일의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내 삶으로 확인해 왔다. 곁에서 가장 오래 듣는 말,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말이 결국 내 운명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나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 책임을 끌어안는 문장을, 불가능을 나열하는 대신 가능성을 불러들이는 문장을, 무심함 대신 감사의 언어를 고르기로 했다. 하루에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입에 올리면 길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틀리기 시작한다. 젊은 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돈인가? 실력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답이 맑아졌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말이 바꾼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말은 생각의 형태를 만들고, 생각은 행동의 방향을 만들며, 행동은 결국 운명의 궤도를 그린다. 사람이 무심코 되풀이하는 문장은 그 사람 인생의 지도를 미리 보여준다. 나는 내게 습관처럼 명령했다. 막히면 뚫릴 때까지 간다. 이 짧은 문장이 없었다면 수많은 좌절 속에서 벌써 주저앉았을 것이다.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덮쳐올 때마다 그 말은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로 살아나 내 등을 밀었다. 반대로 내 곁에서 반복되던 말들. 재수가 없다. 어차피 안 돼.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들은 언제나 사람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끝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 결말을 숱하게 보았다. 실력은 있었지만 책임을 피해 신뢰를 잃은 사람, 기회는 있었지만 불평으로 시간을 태운 사람, 가능성은 있었지만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 결국 그들의 말이 그들의 앞길을 파내려갔다. 그러니 지금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 그리고 내 귀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러나 그 순간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미래를 갈라놓는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자리에 멈춘다. 내가 부족했다. 다시 시도하자라고 말하면 몸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간다. 나는 오늘도 선택한다. 내 책임을 인정하는 말, 방법을 찾는 말, 감사로 문을 여는 말을 가까이 두겠다. 말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은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 이제 당신 차례다. 주변의 언어를 고르고 스스로의 언어를 새로 짜라.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리는 그 문장들이 곧 당신의 하루가 되고 당신의 내일이 된다. 나는 언제나 책임을 끌어안는 말을 골라왔다. 트럭에 상품을 싣고 뛰던 장사가 무너졌을 때도, 벽돌 공장의 굴뚝이 멈췄을 때도, 강유의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이 텅 비었을 때도 나는 남을 탓하지 않았다. 이 길을 고른 건 나였다. 그러니 책임도 내 몫이다. 그 한마디가 쓰러진 내 허리를 다시 세웠다. 사람의 크기는 돈이나 간판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에서 그 사람의 높이가 드러난다. 책임을 지는 이는 주변의 신뢰를 모은다. 신뢰는 기회를 데려오고 기회는 다시 성과의 문을 연다. 반대로 책임을 밀어내는 말은 독처럼 번진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런 문장을 가까이 두면 어느새 내 입술도 같은 모양으로 굳어버린다. 그리고 삶은 그 자리에서 시계바늘처럼 헛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반복해 말했다. 책임지는 말을 선택하라. 그 말은 어깨를 펴게 하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게 만든다.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순간 비로소 사람이 더 커진다. 젊은 날 내 귀에는 포기해라가 가장 자주 울렸다. 돈이 없으니 안 된다. 배경이 없으니 불가능하다. 시골 청년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은 늘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고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런히 얹었다. 겉으로는 염려처럼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각자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이 내뱉는 말은 결국 자기 한계의 고백이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전염된다. 곁에 오래 머물면 어느 순간 내 혀끝에서도 안 될 거야가 흘러나온다. 나는 귀를 다르게 쓰기로 했다. 부정의 합창을 멀리하고 내 안에 심어둔 한 문장을 붙잡았다. 해봤는가?
이 짧은 물음은 내 등을 다시 밀었다. 실패의 먼지를 털게 했고 다음 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만들었다. 말은 생각의 틀을 만들고 생각은 발의 방향을 고른다. 그러니 어떤 말을 곁에 두느냐가 결국 발걸음의 속도와 궤도를 바꾼다. 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입을 유심히 본다. 그들이 불가능을 나열하는가? 아니면 가능성을 조용히 찾아내는가? 책임을 미루는가? 아니면 내 몫은 이거이라며 손부터 드는가? 그 대답이 내 인생의 동행을 결정했다. 책임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준이 높아지고 약속이 단단해진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태도까지 흐려지고 결국 내 시간도 멈춰선다. 오늘도 나는 선택한다. 상황을 탓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을 말하겠다. 왜 안 됐는가만 묻는 대신 어떻게 되게 만들 것인가를 묻겠다.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를 먼저 꺼내고 실수 앞에서는 내가 고치겠다를 곧장 말하겠다. 이 언어 습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앞으로도 내 길을 밝힐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되풀이한 문장대로 살아간다. 부정의 말 곁에 머무르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책임과 가능의 말을 품으면 막혀 보이던 길도 틈이 생긴다. 그리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다시 걸을 힘이 자란다. 오늘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누구의 말을 곁에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스스로 입에 담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이 곧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평생을 돌아보니 분명해졌다. 사람은 가진 돈이나 배운 학력보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평가받는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던진 한마디가 내일의 행동으로 자라고 그 행동이 모여 결국 내 운명이 된다. 현장에서 잊히지 않는 직원이 있다. 그는 실수가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운이 나빴습니다. 이번엔 제 탓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한 해명 같았다. 그러나 그 문장이 누적되자 사람들은 서서히 등을 돌렸다. 능력은 분명 있었지만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는 금세 무너졌다.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의 평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달랐다. 문제가 생기면 첫 마디가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였다. 담백한 그 한 문장 속에 책임과 성장 의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다시 건넸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음 계단을 오를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 선택의 옳음을 증명했다. 그는 조직의 중심으로 자라났고 곁사람들의 신뢰를 모으며 어려운 일마다 앞장섰다. 나는 확신한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비춘다. 감사가 사라진 말은 결국 사람을 잃게 하고 불평이 습관이 된 말은 기회를 흩어지게 만든다. 안 된다를 외치는 말은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내 잘못이 아니다를 되풀이하는 말은 신뢰의 끈을 끊어버린다. 반대로 내 몫을 하겠다, 배우겠다, 고맙다는 말은 관계를 단단히 엮고 가능성의 문을 조용히 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곁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가? 하루하루 쌓이는 그 문장들이 당신의 인생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다. 말은 방향이다. 오늘 심은 그 방향의 씨앗이 내일의 당신을 향해 자라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부터 들어라. 행동은 순간의 연기가 될 수 있지만 말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끝내 본 모습을 드러낸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다르지 않았다. 수없이 쓰러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는 운이 없다고 중얼거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다. 막히면 뚫릴 때까지 해보자. 그 짧은 다짐이 내 나침반이 되었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다시 바람을 일으켜 주었다. 세상은 온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남의 혀끝을 그대로 믿다 보면 내 길이 꺾이고 내 삶의 키가 타인의 기분에 흔들린다. 그러나 스스로의 말을 단단히 붙잡으면 거센 폭풍도 견딜 줄 알게 된다. 마른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가 자주 꺼내는 몇 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의 내일이 어둡게 굳어가는지 혹은 조용히 밝아지는지 보인다. 만약 미래가 어둡게 예견된다면
정이 들었더라도 거리를 둬야 한다. 언젠가 그 언어의 그림자가 내 삶에도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말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당신의 주변을 맴도는 문장들은 희망을 키우는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가? 결국 인생은 곁에 둔 말의 무게로 모양이 잡힌다.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를 남긴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거대한 실패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다. 매일같이 듣고 무심코 따라하고 아무 의심 없이 되풀이하는 말의 독이다. 진짜 위험한 것은 한 번의 거대한 실패가 아니다. 매일같이 귀에 스며들고 무심코 따라하며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문장들의 독이다. 나는 재수가 없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어차피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운지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모여드는 말들은 처음엔 가볍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눅진한 그늘을 만든다. 그리고 그 그늘은 옆 사람에게도 올마부터 공동의 기운을 무겁게 가라앉힌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의 말을 들으며 판단했다. 저 사람은 어떤 길로 가려 하는가? 내 인생에 어떤 파문을 남길 사람인가? 그리고 내게 스스로 다짐했다. 내 입에서는 남을 꺾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자. 대신 책임을 떠안는 말, 고마움을 밝히는 말, 가능성을 여는 말을 고르자. 그 몇 마디가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웠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모아 세웠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 머문 문장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일의 당신을 이끌 문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말은 벽돌이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그 벽돌이 결국 당신의 집이 되고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말은 운명을 불러낸다. 오늘부터라도 두려움을 키우는 언어 대신 희망을 불어넣는 언어를 곁에 두어라. 남 탓 대신 내 몫을 묻는 책임의 말, 무심함 대신 구체적인 감사의 말을 심어라. 그 순간부터 길은 달라진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당신의 인생은 말의 토대 위에서 더 단단해질 것이다.